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전기와 자기 얘기했고요. 네, 파동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인 굴절과 반사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빛이라고 하는 파동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진짜 그 빛이라는 파동에 대해서 정말 더 정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전기와 자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는 또 전기를 만들었어요. 기전력, 전류를 만들었어요. 전류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전류가 흐른다는 거 역시 그 안에 전기력이 바뀌겠죠? 전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전기력으로 인한 영향들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조금씩 바뀌게 될 수 있겠죠. 전기력 영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겼어요. 그럼 전기력이 바뀌는 그것도 변화량도 계속 바뀌도록 전기량의 변화가 계속 변화량이 또 바뀌도록 해주면은 자기장도 만들어지지만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변하는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면 반대로 또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전자기파란 무엇이냐?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앞에 내용들을 막 정리를 했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전기력, 그 주변에 전기력이 생기고, 달리 말하면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력이 영향을 받는 자기력이 있는 공간이라면 전기장은 전기력이 있는 공간, 전기력을 받는 공간, 전기력이라는 영향이 있는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에 영향력이 있는 공간일 텐데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말하진 않겠지만 전하처럼 자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자석을 옛날 초등학교 때 자르는 그 내용을 배웠을 텐데 자르면은 N극 자석, S극 자석이 아니라 얘네가 계속 쌍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즉 어떤 자하를 갖고 있는 입자 하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걸 전하라고 하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자하가 하나 있어서 N극 자석 주변의 자기장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 맥스웰이 이거를 19세기 때 막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 전기장과 자기장의 각각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서로를 유도하고 이 유도가 공간을 퍼져나가는 파동이 만들어지겠구나.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시간에 따라 변하면 서로를 유도하면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파동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게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방이 서로 수직이고요. 각각의 진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횡파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해요. 그 계산을 맥스웰이 막 해보니까 속력이 예, 속력은 항상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세컨을 갖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숫자가 친숙할 건데 전자기파의 전체가 빛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마이클슨 몰린 실험이라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간섭과 회절 등의 파동성을 띄어요.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한 광전 효과와 같은 입자성을 띱니다. 자, 입자성과 파동성은 무엇이냐? 이따가 다시 간섭을 얘기하지만 입자는 둘이 만나면 충돌합니다. 하나가 튕기거나요, 하나가 뚫고 지나가요. 하지만 파동성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합쳐졌다가 또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요. 이걸 간섭이라고 하고요. 또한 회절은 우리가 물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파동은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 장애물 없는 곳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부딪히고 못 지나가고 그 장애물 없는 곳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없는 곳을 뚫고 지나가고 그 지나간 면에서부터 또 파원이 돼서 또 장애물 뒤로도 퍼져나가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소리가 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벽 너머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아예 못 들을 겁니다. 왜냐? 얘네가 넘어오지 않을 테니까. 벽 너머엔 다 가로막혀가지고 못 나올 테니까. 하지만 얘네가 장애물 끝, 그러니까 벽 위에서 또 하나의 파원이 되어서 거기서 또 파동이 퍼져나가요. 물결파처럼 확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이런 파동성을 띠고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입자성도 같이 띠고 있어요. 1864년 영국 맥스웰이 처음으로 존재를 예측했고요. 독일의 헤르츠가 실험으로 이걸 확인합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왜냐?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다르든 진동수가 다르든 얘는 속력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 또 나누어지는데요. 감마선은 투과성이나 에너지가 가장 커서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됩니다. X선, 투과력이 강해서 뼈의 이상이나 물질 내부의 구조공사 혹은 공황에서 물품을 건사하는 데 이용되고요. 자외선은 살균기나 소독기, 형광물질이 흡수될 경우에는 과시광선을 방출해서 위조지폐 감별 등에 이용됩니다. 가시광선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로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빛의 색이라는 것은 다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죠. 적외선, 강한 열 자국을 하며 적외선 온도계나 열화상 카메라, 광통신, 적외선 센서, 리모컨 등에 이용됩니다. 즉 열을 내는 물체들은 또 나오는 빛이 나오는 전자기파가 적외선. 그리고 전파인데요. 마이크로파는 레이더, 위성통신, 전자레인지 등에 이용되고요. 라디오파는 회절,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장애물 너머로 꺾이는 퍼져나가는 현상이 잘 일어나서 방송이나 무선통신에 이용됩니다. 여기서 감마선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제일 작고요. 파장이 작다는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나진다. 라디오파로 갈수록 파장은 크고 진동수는 낮아집니다. 자, 계속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파동성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파동성 중에 하나 간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파동은 서로 만나면 부딪히거나 하나가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 겹쳐집니다. 이걸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첩된 결과 만들어진 파동을 우린 합성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합성파의 변이, 이 진폭, 높고 낮고 이거는 각각의 파동의 변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파동은 중첩된 이후에는 서로 상대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본래 특성, 진폭이라던가 파형이라던가 진동수라던가 주기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하여 우리 친구들 기억이 안 날까 모르겠는데 파동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한쪽에선 Y1 변이가 Y1인 진폭이 Y1인 파동이 가고 있고요. 한쪽에선 Y2인 파동이 다가오고 있어요. 둘이 만납니다. 만나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요. 그때 최대 변이, 그때 진폭은 Y1, Y2 둘의 합한 값과 같네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면서 진폭이 더욱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두 파동의 변이의 방향이 같다면 보시면은 첫 번째 파동도 마루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파동도 마루부터 시작하네요. 파동의 변이가 같아요. 방향 같아요. 그래서 중첩되기 전보다 각각 파동보다 변이가 커집니다. 우리가 이걸 보강간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두 번째 파동은 보면 두 번째 상쇄간섭 밑에 있는 파동을 보면 하나는 마루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는 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파동의 변이가 반대예요. 편의 반향이 반대입니다. 중첩점보다 변이가 줄어드는 이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빛 역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파동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파동들도 볼게요. 소리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소리가 더 커지고요. 상쇄간섭은 소리가 작아집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역시 딱 만난 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골로 이어지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골, 오른쪽에 있는 것도 골.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선 왼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마루부터 시작하고요. 네, 딱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라고 하면은 마루가 도달하겠고요. 마루부터 시작하는 파동이 도달하겠고 오른쪽 거는 골부터 시작하는 파동이 도달하겠죠. 보강간섭이라면 소리가 커지고 상쇄간섭이라면 소리가 작아지고 물결파입니다. 각각 파원이 S1, S2에서부터 퍼져나갔어요. 점선은 골을 표시했고요. 실선은 마루를 표시했습니다. P 같은 경우에는 마루가 만났네요. 만약에 골이나 골이 만나더라도 서로 같은 변이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수면 높이가 계속 변하면서 서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무늬 밝기가 계속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루와 골이 만난 Q와 같은 위치에서는 마루와 골이 만났어요. 서로 변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진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무늬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마디선이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S1과 S2 이 각각의 파원에서 서로의 반대 위상을 발생시키면 지금은 같은 위상의 파동을 발생시키고 서로 반대 위상 S1은 마루부터 S2는 골부터 시작하는 파동을 발생시킨다면 보강과 산세 간섭의 지점이 서로 바뀝니다. 빛의 간섭의 경우에는 같은 현상으로서 보강 간섭이라는 밝기가 커지고 상세 간섭이라는 밝기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세 간섭은 소음 제거 헤드폰이나 안경 코팅으로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반대 위상을 갖고 있는 파동을 발생시킴으로써 혹은 소리에 대해서 들어온 소리에 대해서 반대 파동을 파동을 분석해서 반대 위상의 파동을 내보냄으로써 소음 제거나 코팅, 눈부심을 막는 현상에 이용하고요. 악기는 줄이나 관 내부의 공기 기둥이나 울림통 등이 같이 떨리면서 이 파동을 더욱더 진폭을 크게 해요. 보강 간섭이 이렇게 해요. 같은 파동을 더욱더 울리게 만듭니다. 같은 변이의 같은 위상의 파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초음파 충격, 주변의 초음파들을 더욱더 진폭을 크게 하는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요. 집회 위조 방지 역시 각 빛에 따라서 얘네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빛을 쐬냐에 따라서 특정한 빛만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색깔만 보이도록 하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색깔인데 얘네 방향을 다르게 하거나 어떤 빛을 쏴주면 딱 빛이 색깔이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빛의 파동성을 주로 하기 전에 파동이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리고 전자기파가 왜 빛인지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을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현대물리로 오게 될 것 같아요. 빛이 계속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정말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얘기들. 앞에서 광전 효과도 간략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뭐 빛을 쬐면은 뭐 일부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더욱더 진행되면서 굉장히 19세기 20세기 과학자들을 어렵게 했던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진짜 현대 물리로 가니까, 정말 어려운 물리로 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